팀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 팀장들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 민수경입니다. 팀장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철입니다. 네, 대표님. 나는 팀장으로서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조직원들은 또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해왔다고 자신했는데 그걸 부정당한 느낌은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진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팀장님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같은 주니어들에게도 신경 써주시고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팀장님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싶었던 말 해도 되나요? 그래 오사원 편하게 말해보세요. 이번에 야근도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 많았어요. 팀장님, 조직에서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은 신입이라 그렇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퇴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팀장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럼 참. 차 팀장은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집과 사무실이 삶의 전부였고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누구보다 큽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직원의 말인즉슨 차 팀장이 경청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웃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밤 차 팀장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꼰대 상사라고 평가받으니 감성적이었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팀장님 밤잠 설칠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네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곧 조직 내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지시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 직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해야 할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선천적으로 경청과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고 경청과 공감 능력이 낮다면 노력을 통해 끌어올려야 합니다. 리더의 경청은 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을 자기 입장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전하려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경청은 타인의 의도, 감정, 정황 등을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저절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로의 경청의 경은 겸손하다의 의미이고 청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한다의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풀어본 경청의 의미에서 진정한 듣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죠.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감정을 알아주며 본심까지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원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던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리더는 무조건 들어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사소통 상태,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일 뿐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요. 공감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언제나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필요도 없다. 다만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에서 대화를 할 때 리더가 구성원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을 끊어버리거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만 공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데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줘도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낀 감정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 신뢰감이 생길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준 것 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마치 내가 그 상대방인 것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공감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공감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지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을 거라는 지지와 믿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상대방은 충분히 감사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은 탓에 친구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야근해서 힘들어 죽겠다. 정말 미치겠어.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야, 또 야근하냐? 능력이 없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회사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워라밸도 몰라. 아이고 퇴사해. 이 사례에서 친구는 경청과 공감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감정과 본심까지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힘들고 피곤해서 위로나 공감을 받고 싶어 보인다면 오늘도 일이 많은가 보네. 힘들어서 어떡하냐. 급한 일 끝나면 어서 들어가 쉬어. 일도 중요하지만 난 내 건강이 더 걱정돼. 라고 말하는 것이 공감의 대화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됩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어쩌면 해결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공감할 때는요, 6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공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욕구와 느낌에 맞추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파악해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니 잘 될 리가 없죠. 제대로 공감하고 싶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합니다. 또 대화할 때 공감이 정말 어렵다면 나 자신에게 공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피곤하면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힘든 상태라면 대화를 중단하고 컨디션과 에너지를 끌어올려 충분히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피드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해 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들어만 주어도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공감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말, 행동,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생각 자체를 지지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사례에서 차 팀장은 6가지 공감의 전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오사원에게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줬는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줄 수 없다면 그냥 묵묵히 들어줬어야 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 팀장님은 직원과의 경청과 공감 대화를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공감 대화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온전히 빠져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자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느껴보는 일입니다. 공감 대화를 위한 4단계 프로세스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마음 깊이 공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단계,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등의 생각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자세가 아닌 내가 그 감정의 정점에 서 있는 듯 상대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슬퍼하는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지지한다는 마음의 에너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2번째 단계에서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3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 번 더 공감을 표현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구구절절 말하기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편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표현은 1인칭으로 하되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1인칭으로 질문하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의문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사원과 차 팀장의 대화를 공감 대화로 해보면, 팀장님, 조직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팀장님은 신입이라 그렇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퇴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팀장님은 내 기분에 공감을 못 해주시는구나 싶어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끝났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사원이 나에게 여러 번 고충을 말했는데 너무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네요. 많이 힘들었죠. 저는 조직 경험이 처음인데요. 그저 지금은 열심히 할 때다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프로젝트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리더로서 오사원의 상황과 마음을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팀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경청과 공감의 대화는 리더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며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며 마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팀장님, 힘내세요.